건물 하나 짓고 고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고 복잡할까요? 맨 땅에 건물을 처음으로 올리는 행위, 이게 바로 신축입니다. 혹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없애고 그 대지에 예전보다 훨씬 크게 짓는 것도 신축으로 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핵심이죠. 이미 있는 건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 증축은 말 그대로 건물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단 하나라도 늘어나면 증축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 행위 중 하나죠. 기존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 예전과 동일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이게 개축입니다. 주요 구조부를 포함해서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지만 규모는 예전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나 미관 개선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재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대지의 기존 규모 안에서 다시 짓는 행위가 재축입니다. 화재, 지진,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사라진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개념입니다. 개축과 비슷하지만 재해로 인한 멸실이라는 명확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복잡한 이름 왜 굳이 구분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 절차와 규제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완전히 새로운 건축 행위이므로 가장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모든 법규를 새로 적용받죠. 심지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맹지라면 신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축 역시 늘어나는 면적만큼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 건물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였다면 증축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은 기존 건물의 범위 안에서 재건축하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특히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재축은 재해로 인한 특수 상황인 만큼 복구를 돕기 위한 예외 조항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도 다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이 구분으로 달라지죠.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소방시설 기준 등 부대시설 규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행위는 법적 의미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한 구분을 모른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물론 건축 전문가도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개념은 건축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 행위의 종류를 넘어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최인영 건축사의 생각, 건축 행위의 이름표는 건물의 미래를 결정하는 첫 단추이자 안전한 건축을 위한 약속입니다.